네, 반갑습니다. 김민기 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백스윙 순서에 관련된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의 움직임은 총 두 가지 챕터로 나눴는데요. 첫째로는 백스윙 때 팔이 움직여야 될 정석적인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클럽에 따라서 백스윙 탑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백스윙 관련돼서 팔의 움직임은 영상으로 찍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고 소지하고 계시는 클럽들은 이미 구매를 하셨을 때부터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해져 있는 클럽을 사용하시는 플레이어의 신체적인 비율과 리치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는 무조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정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현장에서 보고 조금 메이킹을 하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를 걸쳐서 말씀드리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첫 번째로 팔이 움직여야 될 정석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실 때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팔은 절대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깊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심플하게 오른손만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셔서 그냥 백스윙 때 사선으로만 이렇게 올려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겨드랑이에 대한 팔과 이 가까워지는 각하고 팔꿈치의 각도 매우 좁은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오른팔만 하면 실제로 좀 크게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클럽은 오른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왼팔도 같이 동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백스윙 때 팔을 사선으로 올리시게 되면 무조건 각은 작아집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작은 각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자꾸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공간을 자꾸 막 찾아다녀요. 팔이 잘 빠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덮어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막 삐좁은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막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스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팔이 움직여야 될 정석적인 방법은요, 수직 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팔은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오고 옆에서를 봤었을 때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오고 이러한 행동을 조금 해주시게 되면 스윙을 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조금 잔인한 얘기는 한데요. 아파트가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면 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1층에서 뛰어내렸을 때의 내 몸에 입혀지는 데미지의 강도하고 10층에서 뛰어내렸을 때의 내 몸에 입혀지는 데미지의 강도는 반드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다칠까요? 1층일까요? 10층일까요? 당연히 10층이죠. 그러면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의 팔의 위치는 최하점이에요. 즉 이걸 각으로 따지면 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그냥 팔을 뱅글뱅글 돌려서 원이라는 행위를 해서 그려보면 제일 팔이 높은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180도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을 사선으로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졌던 각에 한 45도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거의 한 5층, 6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을 칠 때의 정확한 힘 전달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어드레스를 하셔서 팔을 수직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제로에서 180도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다운스윙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공짜 힘에 의해서 다운스윙이 진행되니까 공의 힘 전달도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럼 그 공짜 힘은 뭘까요? 백스윙 때 몸을 충분하게 익스텐션 시켜줘서 저장되어져 있는 몸의 힘과 그리고 팔은 최대치로 올려지는 최고점까지 올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중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팔을 높이만 들면 공짜 힘을 받아서 힘 안 들이고도 스윙을 할 수 있다라는데 굳이 45도로 뺄 이유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스윙을 하심에 있어서 백스윙 순서에 관련된 팔의 움직임의 정석적인 부분은 내가 어드레스했던 팔의 높이를 제일 위로 올리는 이 지점까지 올리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클럽을 잡고 이행을 하셨을 때는 상태가 최하점이라고 한다면 최고점은 바짝 드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우양우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체형 조건에서는 최고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진행되어지면 자연스러운 공짜 힘으로 인해서 힘들이지 않고도 공의 힘 전달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골프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골프는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 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척추가 딱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팔을 양쪽으로 쫙 뻗어 보십시오. 그러면 T자 모양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와이퍼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해보시면 그 다빈치 코드처럼 팔이 막 수십 개로 바뀌면서 하나의 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이라고 하는 둘레는 여러분들 신체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골프를 잘 치려고 하고 몸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하려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심에 있어서 45도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공간 활용이 쉬울까요? 자,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벌써부터 이 백스윙 때의 오른쪽에 만들어진 공간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스윙을 함에 있어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꼬우고 익스텐션 해주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에는 팔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의 힘 전달도 강해질 수도 있고 스윙에 필요한 공간 활용들도 여유롭게 만들므로 해서 스윙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직적으로 드는 방법을 연습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어드레스를 하셔서 팔을 그냥 위로 드세요. 제일 위까지. 그리고 나서 우양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의 최고점의 높이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움직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플레이 돌리는 것처럼 그 느낌을 위치까지 살려서 다시 올리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하셔서 올려서 우양우 그리고 다운스윙 그럼 이 위치를 설정했던 그 감 그대로 백스윙.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감과 느낌으로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 보고 그냥 그 위치를 자꾸 따라 하려고 하세요. 그 위치에다가 자꾸 손을 올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야, 그러면 김코치 너무 팔을 세우는 거 아니야? 너무 스티프하거나 업라이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